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풍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전 시간에 풍수의 시리즈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풍수 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좀 할까 합니다. 풍수하면은 집안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내 집에서는 현관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바로 이 현관 풍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풍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양택하고 음택이 있는데, 양택은 살아있는 사람의 터전을 보는 것이 양택풍수고, 그렇죠. 돌아가신 분의 풍수를 보는 게 바로 음택풍수입니다. 양택풍수와 음택풍수는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도 다르고, 발복하는 시기가 좀 다른데, 양택은 좀 빨라요. 빠른 편이고, 음택은 조금 더디긴 한데, 오래 가요. 마치 한방과 양방의 차이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택은 뭐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라 뭐 네, 아직 그렇죠. 쓸모가 없잖아요. 사실 음택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뼈가 제일 잘 삭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맞아요. 뼈가 이렇게 묘를 써도 뼈가 오랫동안 썩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뼈가 빨리 자연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사가서 빨리 자연과 융화가 돼야지. 작년에 저희 할아버지 산소를 제가 직접 이장을 해드렸는데 할머니는 괜찮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할아버지는 이제 상반신까지 머리부터 이 상반신까지 물이 차 있다 그랬는데 꺼내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차 있어가지고 네. 뼈가 까맣게 변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자리를 잡아드렸는데 작년 한 4월 달에 이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추석 때 갔더니 아버님이 꿈을 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말끔한 옷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자리로 그럼요. 모셔드렸고. 묘자리도 좋은 자리가 필요해요. 자손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명당이 사실 덕을 쌓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양택풍수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현관풍수입니다. 현관풍수. 자, 현관풍수에 대해서 다룰 얘기가 참 많을 텐데요. 조금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드릴 얘기는 별다른 건 없고요. 어차피 이 집안에 첫 발을 내리는 게 현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문을 딱 열고 그 집안의 냄새라든가 분위기라든가 느낌을 처음 느끼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외로운 분들은 강아지를 길러서 문을 열면 사람 소리가 들리든지 인기척이 들려야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전 어르신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관은 일단은 깨끗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바닥에 바짝바짝 빛이 나고 이러면 너무 깨끗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 냄새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사견이고요. 아니 원래 풍수의 기본이 정리정돈이에요. 깔끔한 걸 하는 게 풍수의 기본입니다. 현관이 왜 풍수가 가장 중요하냐면 풍수의 기본적인 외부의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평상시 닫아놓으면 이거는 경계가 되는데 열어놓으면 길이 돼요. 그렇죠. 남대문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놓으면 길이 되지만 닫으면 경계가 돼요. 이게 문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수문장 내감 이렇게 저희 쪽에서 얘기도 하는데 이 문에서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입이 일어나는 것이라 현관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현관은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운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첫 번째 공간이 현관이기 때문에 딱 들어와서 현관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이러면 사실 좋지 못하죠. 그래서 정리정돈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또 환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문 이런 것은 물론 열어놔도 환기는 되지만 직접적인 기운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현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현관 앞에 침엽수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으면 나쁜 기운은 갖다 놓고 좋은 기운을 다시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관을 들어오면 그 집의 성격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성격상 게으르고 너저분하게 한 집안은 그 집안이 어떻다 저렇다는 거를 딱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풍수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다 이제
뭐 빨간색을 놓는다든가 파란색을 놓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네. 근데 요새는 이제 집을 지어서 가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아파트, 빌라 이렇게 많이 입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코너식으로 중문 현관을 만들어 놓고 코너로 꺾이고 이렇게 인테리어들을 많이 하잖아요. 복도식으로 해서 또 예. 들어가면 거실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이 활짝 보여야지 좋지만은 이제 막혀 있는 경우라면은 그런 집으로 들어가셨다면은 뭐 액자를 건다든지 초록색 액자를 건다든지 또 오히려 뻥 뚫려 있어도 바로 마주 보는 곳이 욕실이면은 또 좋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문을 열자마자 화장실 입구가 보이면 또 중간에 식물을 놓는다든지 어항을 놓는다든지 해가지고 발을 치기도 하고요. 네, 좀 비껴가는 식으로. 야, 그러면 화장실 문에다가 발을 치는 것도 그한 방법입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가. 코트를 쳐도 방송을 되고. 안 들으신 건 아니죠? 아니 그냥 저희 그냥 사견이에요. 발을 칩니다, 발. 이렇게. 중국집 가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앞에다 치기도 합니다. 근데 어항을 갖다 놓은 거는 이제, 어항은 정말 잘 쓰여야 되거든요. 이게 구설을 불러요, 잘못 놓으면. 네. 계속 시비가 붙고, 보현아 씨가 너무 잘할 것 같은데. 화장실 문 앞에 이제 그 어항을 둠으로 인해서 금전이 나가는 거 막을 수 있겠지만, 구설을 부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항을 쓸 때는 특별히 좀 신경을 잘 써서.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근데 그게 지금 최선이에요, 보현아 씨 집은. 맞아요. 네. 구조상 왜냐면 요즘에는 아파트를 짓든 뭐라든 집들이 하나같이 어느 밖에서 볼 때는 틀려 보여도 안에 들어가면 참 그 구조가 다 똑같아요. 네, 너무 이 집인지 비슷해요. 저 집인지 다 똑같아서 그런 다음에 요즘에는 왜 개인적으로 왜 예전에는 문들을 열어놓고 서로 이웃 간에도 서로가 소리가 밥 냄새가 나고 뭐 하는 정도로 막 서로가 냄새로든 모르든 공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 개인적인 취향이라 문을 닫고 또 문을 닫는 데다 밖에 소음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중문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풍수적으로 참 좋은 방향이라든가 좋은 걸 하려고 해도 너무나 지정이 돼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꾸는 게 많이 좀 예전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위치에서 화장실 앞에 있는 어항을 만약에 옮긴다 그러면 네. 제일 급한 건 화장실에 발을 치던가 네. 막아야 돼요. 바티칼 이런 걸 막아요. 예, 그걸 막으시고 어항의 위치를 현관 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현관 쪽으로요. 출입문 바로 왼쪽이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사실 그 어항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응답하라 1988 같은 데 보면 와, 크죠, 예전에? 큼직큼직한 어항들 큰 있잖아요. 잉어 같은 그게 거, 막 숭어 같은 거 키웠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풍수 하나 방포하는 거죠. 맞아요. 그때는 부족함 없이 우리 스스로가 잘 산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다 자기 스스로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집안이 많지 않잖아요. 중산층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어떤 하나의 부의 맞아요. 상징이면서 엄청난 금전을 땡겨오는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옮기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어항보다 좀 크기를 크게 하시고 출입문의 왼쪽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 앞에 발을 치시는 경우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인 거고. 근데 만약에 바꾸신다 하시면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꾸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 돈보다는 뭐 조그만 고설 괜찮지 않습니까? 뭐 얻어 터지고 오지는 않잖아요. 해고하자 그러죠. 애들은 그렇게 크는 거예요. 아유. 그 저는 또 궁금한 게 제자들은 그 건립을 모실 때 네. 현관 앞에 네. 모시잖아요. 수문장이니까. 예. 네. 근데 그 위치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도 이 한가름이 영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안에서 봤을 때 왼쪽이 좋은 쪽이라고 또 얘기를 들었는데 예, 맞아요. 그럼 오른쪽에 모셨을 때는 또 그게 다른가요? 이게 약간 다르긴 한데요. 왼쪽에 모시는 게 건립이 맞거든요. 그 방향상으로, 그러니까 풍수적으로도 맞는데 오른쪽 안쪽에서 봤을 때. 예, 안쪽 기준에서 봤을 때 왼쪽이 집의 걸리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걸리면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개의치 마시고 일단 근데 현관을 제가 아는 걸로는 그래요. 죄송한데 문이 어느 쪽 방향으로 열리냐에 따라서 틀려요. 문이 열었을 때 바로 건립이 보이는 게 맞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건립에서는 예전에 생각했던 건립은 다 문 밖에 다 수문장 밖에 있던 건립이었잖아요. 근데 점차 현대로 오면서 건립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마을이나 그 도당의 애군액사를 갖다가 다 이렇게 걸러내는 역할이 아니라 내 집안에를 걸러내는 역할이 많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내가 밖에서 안 좋은 길을 딱 안고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여서 거기서 눈으로 보임으로써 거기에서 그거를 안 좋은 길을 다 걷어낸다고 제가 듣고 여태껏 해왔거든요. 안 좋은 길 거두려고 뭐 소금 넣는 거 아닐까요? 소금도 놓죠. 그러니까는 거의 건립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 어른들한테는. 네, 현관 풍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정리정돈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트 색깔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네. 하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루의 계통에 있는 매트를 까시면 좋고요. 블루. 그렇습니까? 파란. 제가 거기까지 공부 못해서요. 또 건강.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붉은색이 금전이나 행운을 불러온다는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붉은색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일하는 데서도 붉은색이 참 좋게 1등으로 꼽히잖아요. 이제 애정운 같은 경우에 이제 붉은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블루에 가까운 색깔들을. 아, 사업은 금색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매트는. 그러니까, 안 좋은 길을 걸러내는 역할이니까. 아니, 내가 뭐, 발로 밟아서. 요즘은 또 돈은 금색으로 생각하니까. 금전우는 하얀색 매트를 까시면 돼요. 예. 맞아요. 백색이나 베이지나. 그런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사실. 나중에 참고하셨다가, 근데 이게 현관 매트를 사실은 붉은 계통으로 매트를 깔기가 쉽진 않잖아요. 일반 그쵸. 영업하는 데는 네, 좀 많이 그러니까는. 있는데, 가정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렇죠. 붉은 매트가 확 깔려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아니, 매트는 그럼 깔아놨는데 보실보실한 어두운 거예요. 색이에요. 보실보실한 걸 깔아요. 어두운 색을 조금 탈색을 할까요? 영업용 깔지 말고. 아니, 뭐, 가장 일반적인 네. 이런 근데 어쨌든 현관이라는 블루색. 것은 좀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네, 좀 밝게 하고 또 너무 백색 조명보다는 조금 따뜻한 빛의 그렇죠. 네, 은은하게. 노란빛, 네, 그런 조명이 좋다고 하고 네, 맞아요. 또 저희 그거 달잖아요. 풍경, 그러니까 뭐 종, 현관에 네. 종 열리고 닫히고 할 때 그 소리가 나면 좋다 하더라고요. 그 기운을, 맑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역할이 있어서, 종은 꼭 하나씩 달아두시면 좋습니다. 아, 전 달았습니다. 네. 근데 달려갈까요, 소리가 안 언니? 납니다. 아,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면 안 되는데. 소리가 나셔야 돼요. 소리가 나야죠. 그럼 일부러 흔들어야 되겠네요, 문 열고. 흔들고 들어와. 문을 흔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풍수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기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풍수의 기물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화분? 화분, 네. 화분 같은 거, 아니면 액자. 액자, 아니면 거울. 거울. 맞아요. 그런 걸도 많이 그 해요.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금붕어 같은 거, 어항 같은 거, 수족관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또 현관문을 들어오셨을 때 중문이 있는 집이라면 차단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 네. 보면은 제가 이렇게 풍수를 이렇게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도 또 보면은 그 현관 자체에 중문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다른 공간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 맞아요. 공간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약간 화장대처럼 거기다가 대를 하나 놓고 거기 위에다가 또 화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중후한 색깔의 그 조명이라든가 네, 액자. 네, 거기다가 딱 그게만의 그 공간만에 딱 활용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지금 중문이 있는데요. 여름엔 열어놓지만 겨울엔 추워서 닫아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떤 작용이 되나요? 단열이나 소음 때문에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요새 그렇죠. 중문이 많이 많아졌어요. 있는데 아까 보영 씨 말씀하신 대로 입구에 들어가는 쪽에 기운을 좀 좋게 하셔서 중문을 나름대로 좀 보강을 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닫으시는 게 뭐 어떻게 보관할까요? 초를 켜야 되나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조명 같은 조명 거라든가 그 다음에 화분. 화분, 액자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현관은 기본적으로 좀 밝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 그리고 뭐 전등이 나가면 바로 교체해 줘야 되고요.
깨끗해요. 깨끗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듯이 양지는 따뜻하고 밝잖아요. 근데 음지는 또 어둡고 뭔가 습하고 엄습하고 그러니까 왜 뭔가 우리는 좀 뭔가 밝은 곳에 있고 해야지 또 사람이 기운도 더 나고 좋은 기운이 도는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구를 자꾸 밝고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집 안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먼저 발을 디디는 곳이 현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한 풍수에서 그 집 안에 60%를 갖다가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비님은 걱정 없겠네, 현관은. 네. 청소가 뭐 취미니까. 네, 깨끗해요. 반질반질하죠. 아, 건립이 아까 모셔놓는다 그랬잖아요. 건립에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풍수의 팁을 드리면 동전을 도자기 같은 데 담아가지고 채워놓으시면 네, 금전을 상승시키니까 그 옛날 엽전 같은 것도 그거 있잖아요. 예, 엽전 같은 거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옛날에 쓰던 저희들은 상품권 있으니까.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은 한 돈 1,000원이면 사거든요. 이 정도 하면 그러면 감안하셔서 비싸던데요. 근데 예. 요만큼도 돼요? 아니면 좀 많이? 개수별로 개수별로 그거는 있어요. 본인 직성에 맞게 하시고 도자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좀 아니, 그러면 돈을 많이 쌓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이 버시면 많이 하십시오. 그럼 그 천신동이에다가 근데 또 우리가 여름 같은 그거 이렇게 다 채우려면 장마철이 있잖아요. 수십만 원 들어갈 텐데. 장마철에는 우리가 비를 막 우산을 쓰고 그 젖은 우산을 거의 집 안으로 많이 가지고 오게 되는데 네. 그 우산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우산을 항상 어디다 세워놔야 되는데 우산꽂이가 없어서 그냥 막 세워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마른 우산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젖은 우산 같은 경우는 꼭 말려서? 우산꽂이에다가 네. 놓으시던가 최대한 제일 좋은 건 보이지 안 보이게. 않는 게 네, 좋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으면 이제 말려서 치워두는 게 좋으시죠. 그럼 뭐 비 온 다음날 이렇게 막 베란다에 우산 펼쳐하고 말리는 이유가 그렇죠. 네. 원래 그러니까 젖은 우산도 보이기에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깔끔해야 아니래요. 어쨌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이기에 막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거 말고. 그리고 아까 천사장님 말씀하신 최근에는 네. 그 향기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아, 네. 많이들 관심 가지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향기, 네. 좋은 또 밝은 빛 이런 게 그래서 참. 딱 들어갔을 때 냄새 막 맞아요. 꼬질꼬질한 냄새 향기 막 나고. 나고 이러면 별론데 막 향기가 나고 벌써 들어오면 느낌이 있어요. 그쵸, 다, 맞아요. 예, 느낌이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뭐 쩔어 필수- 있고 막 그냥 이거 뭐 들어갈까 말까 고민되면 일단 그 집은 아니에요. 그리고 신발도 신발 정리정돈 같은 거 기본적으로 안 쓰는 건 되도록 좀 신발장 안에다 좀 넣으시고 신발장은 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열어가지고 환기를 좀 이제 시켜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열어서 환기를 그 시켜주시고. 방향제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그렇죠. 좀 넣어두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 그 벼룩시장 신문 많이 아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발장 밑에다가 깔고 넣고 한 번씩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 신문지를 싹 그냥 버리고 다시 또 깔아서 그 위에다 놓으면 청소가 좀 쉽거든요. 청소의 달인이네요. 벼룩장 사장 얼마나 배가 아플까요? 그런 용도로 쓰시다니. 그래요. 요새는 벼룩시장 잘 안 보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많아요. 저는 맨날 한 바퀴씩 돌면서 이만큼씩 가져오거든요. 그래도 왜 꾸미거나 혹시 체력 장식하는 거를 좋아하는 리어카 아니에요? 사람들, 리어카? 예. 꾸미거나 장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현관에다가 많이 관심을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꾸미는 맞아요. 걸. 네, 인테리어 자체가. 현관 풍수에서 제일 또 좋지 않은 몇몇 사례를 말씀드리면 요새 골프도 많이 치시잖아요. 네. 문 딱 여자마자 이렇게 골프채 있고 이런 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런 건 다 안쪽으로. 그럼 부의 과시 아닌가요? 아니 그게 근데 그 풍수학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골프차가 때리는 거라? 아니요. 그냥 그 앞에 뭐 이렇게 너저분하게 뭐 쌓아놓고 그런 게 그리고 좋은 요새 게 아니에요. 아파트 좀 큰 평수는 이제 깊게 빠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거기다 자전거 네. 막 이런 거 놔두는 거는 예, 그건 사실 좋지 않고요. 자전거 안 쓸 때는 빨리 뭐 창고나 베란다 네. 같은 데로 모든 옮겨가지고. 현관에는 잡다한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집도 우산불을 빼야 되겠네. 그죠. 안 보이는 곳으로. 가급적. 예. 그것도 무슨 장식품 이렇게 놓는 거는 실내 장식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변화하고 일이 잘 풀리게끔 바뀌게 하는 기운으로는 그 뭐 진짜여도 좋지만은 장난감 모양이라도 화살을 걸어 놓으면 그게 기운이 바뀐다 하더라고요. 화살이요? 네, 화살이 건립에 그렇게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너무 화살. 살 거 많으시네요, 오늘.
그게 바람풍의 기운인 변화와 벼랑뢰의 기운인 돌파를 의미하는 장식물이래요. 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뭔가 변화를 요구하실 때 화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걸리가 그렇게 모셔놓은 분을 봤어요.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공작새 털도 이렇게 세워보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실제 사례가 있대요. 그 어떤 분이 되게 일이 좀 안 풀리고 하는데 그거를 듣고서는 풍수적으로 듣고서는 갖다 뭐 일반인 분이시니까 침대 쪽이든지 거실 쪽에 갖다 놓으셨는데 몇백 대 일을 뚫고 하는 시험에 합격하시고 일이 계속 순차적으로 뭐 맞물렸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걸 갖다 놓고 난 뒤로 잘 됐다 하셨어요. 최근에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조카가 학교 생활 요새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이제 친구들하고 오해가 생겨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길래 그 즈음에서 방의 구조를 바꿨냐 했더니 바꿨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래서 어저께 다시 원상복구 해놔라. 그 다음에 거울 붙여라 이렇게. 구조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아무리 좋은 명당 터전을 들어가도 그 안에 구조를 어떻게 해놓느냐에 따라서도 득이 되고 실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 것들이 한 가지 또 있어요. 예전에 분들은 달마를 있잖아요. 현관에 들어오면 달마 그림을 많이 걸어 놓으셨어요. 네. 그게 수맥을 잡는, 달마는 이제 수맥이나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그걸 걸어 놓는데, 네. 그게 크게 좋은 영향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오해를 하시고, 좋다고 조금 여기저기 달마를 또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막 달마는 솔직히, 정신사납게 달마는 솔직히 크게 그 기운을 막아주고 나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차라리 거실이나 이런데 정말 큰 호랑이상이나 이런 거를 풍경화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놓는 게 오히려 더 좋지. 달마는 제가 생각보다 달마를 달고 계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어떤 그림은 또 되게 흉하게 보이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풍수 기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넘어온 것 같은데, 달마를 거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말씀하셨던 호랑이 그림을, 그런 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발소 같은 데 가면, 어미돼지가 한 마리 이렇게 누워있으면 새끼들이 이렇게 쫙 붙어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네, 본 적 네. 있어요. 그게 이제 해인데, 돼지인데, 그 해가 자형이거든요. 형살을 쓰는 업종에서 그런 걸 걸어놓으면 손님들이 막 끌어요. 그런 의미에서 돼지 그림을 그려놓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발소나 미용실 같은 경우는 그 돼지상을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저희도 걸어놓어요. 나는 사장이랑 돼지인 줄 알았는데요. 저희도 걸어놓으면 많지 않을까요? 근데 그 형살을 쓰는 그 직업군에 되는데, 그럼 만약에, 약간 성격이 모나고 약간 이렇게 그런 자기 감정 주체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집에도 이게 효과 있는 거예요? 형살을 쓰는 거랑 별개인데요, 그거는? 아니면 사주에 그 사람이 형살을 가지고 있던지. 그건 사주랑 풍수를 맞춰서 하는 것이 이제 현공풍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 네, 쪽에서 네. 보면. 근데 이제 통상적인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우울증이 있다거나 성격 장애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김을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꺼비가 있잖아요, 입구에. 그걸 네, 그렇죠. 저도 그다음에 있습니다. 마상을 또 가시는 분들 계시고, 코끼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집 가면은 이렇게 부엉이도 있어요. 독수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봤어요. 하는 것도 있고요. 부엉이. 그리고 요새는 그거 많이 달아놓으시잖아요. 그 사슴인지 뭔지 이렇게 머리만. 저는 그건 좀 그건 이상하던데. 박자 아닌가요? 박제. 맞지? 그것도 일종의 이제 불의 상징인데, 사슴은 이제 록이라 그래가지고 사슴 녹자. 그러니까 녹두문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슴의 발자국. 근데 그 사슴은 오행으로 배속을 하면 마로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코끼리나 말이나 사슴이나 다 같은 풍수의 기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산용인 같은 경우에는 화기를 본인의 용신으로 쓰는 경우. 사실 저는 용신을 잘 따지진 않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도움이 되죠. 네, 코끼리도 도움이 돼요. 코끼리는 아무 코끼리가 되는 게 아니라 코를 하늘로 들고 있는 것이 영물이에요. 맞아요. 코를 땅에다 쳐박는 거는 그건 아무 기운이 없고요. 네, 말도 두 발을 땅에서 띄고
있는 거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 색깔도 보면은 정마가 있고 흑마가 있고 백마가 있고 이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사주에 맞추신다고 한다면 이왕 쓸 거면 어떤 색깔의 마상을 놓을 것인지도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기물을 쓰는 거는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항 같은 경우에도 금전을 부를 수 있지만 구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고, 마상 역시도 내가 그걸 잘 알고 써야지 그냥 무턱대고 말이 좋다고 해서 그냥 갖다 놓고 이러면은 오히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말띠가 또 말을 갖다 놓는다거나 이러면 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두꺼비가 보셔야 닮았어요. 그럼 코끼리 어떻습니까? 코끼리는 금물 본인한테 잘 맞죠. 네. 좋네요. 그거 갖다 주신 분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 풍수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되게 많이 써요. 그럼요. 조화보다는 생활을 쓰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현관 풍수에는 뭐 핵심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셨는데 정리하면 정리정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영산도련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생활을 놓는 것이 더 좋긴 하지만 역으로 그게 시들거나 했을 때는 빨리 치워져. 빨리 치워야 돼요. 없는 이만 못하죠. 그리고 그 화병은 플라스틱보다는 토기. 토기. 예, 토기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식물을 키워서 꽃이 피면 이게 좋은 일이 그거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최고죠. 그래서 꽃이 지고 꼭 이게 식물이 죽으면 꼭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잘 안 죽는 걸 좀 사셔서 키우시되 식물이 잘 되시나 봐요. 잘 키우시나 봐요. 그것도 붉은색 재주가 꽃이 있더라고요. 피면은 가장 이상적이에요. 저는 그 하얀색 꽃을 폈는데 아, 그 그러니까 꽃이 핀다는 건 무조건 좋은데, 붉은색의 꽃을 피우는 그 식물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돈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관 쪽에는 될 수 있으면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시되, 밝고 예. 화사하고 그러니까 조명도 좀 밝게. 그렇죠. 예. 근데 그 직사광선보다, 그러니까 백열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형광등 말고 약간 네네네. 조명을 따로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스탠드 같은 거. 요새는 어. 은은하게 뭐 네, 밑에서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은은한 뭐라 그러죠? 저 미쳐. 백열등 말고 저 백열등이라고 그러나요? 노란 전구. 네, 노란 전구. 네, 노란 빛이 나오는 그런 게 좀 좋아요. 이렇게 빛을 쏴주면 좋고, 그다음에 소금들도 많이 갖다 놓잖아요, 요새. 그렇죠. 소금은 이제 정화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출입문 쪽에 갖다 놓으면은 이제 좋지 못한 기운을 끌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정화가 되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안 좋은 허주를 달고 오는 경우는 입구에 그냥 소금을 던져가지고 쳐버리고. 그렇죠. 옛날 분들 다 그래서 항상 입구에다 소금을 해놨다가 뭔가 안 좋고 저기 하다 그러면 그냥 막 뿌리셨죠. 막 뿌렸어요. 저도 뿌렸어요. 소금도 갖다 놓으시면 좋고요. 제일 꿀팁은 건립을 모시놓으면은 그냥 톡이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으시고, 동전을 좀 안 쓴 동전 넣으셔도 돼요. 굳이 뭐 옛날 엽전 넣을 필요 없고. 10원짜리나 100원짜리, 50원짜리 요새 잘 안 쓰잖아요. 다 카드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채워 놓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자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일반 분들은 거기다가 뭐 동전 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가볍죠. 그런 건 좀 잘 하셔서 분위기에 매칭이 안 되는 기물은 일단 풍세사는 용납이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든지 지금 뭐 조명을 하든 뭐라든 바로바로 하기 힘든 거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거 향 나게 하는 거, 좋은 향, 화사한 향 나는 거 우선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디퓨저를 이용하세요. 네, 그 요새는 디퓨저. 디퓨저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맞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하니까 그렇죠. 좀 상큼하고 청량한 느낌이 그렇죠. 있는 요즘에 것들. 향초들도 참 굉장히 좋게 맞아요. 많이 나왔어요. 그게 다 풍수에 영향을 주는 맞아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풍수의 기본은 되게 간단해요. 사실 뭐냐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 갖다 놓으면 그렇죠.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도 많이 묻어나 있어요. 예, 이제 풍수, 오늘은 현관 풍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는데, 정리하면 첫 번째가 정리정돈이고요. 그렇죠. 기물을 쓰실 때는 조금 주의하시되, 관엽식물, 그러니까 잎사귀가 좀 넓은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화분은 될 수 있으면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라 좀 토기를 좀 갖다 놓으시면 더 좋고, 우산같이 젖은 물건들은 바로 말리시거나 아니면은 우산꽂이를 준비하셔가지고 보관하시고, 될 수 있으면 치우는 게 가장 좋고, 네.
신발도 막 널브러져 있는 것보다는 좀 정리정돈하고 안 쓰는 것들은 됐을 좀 빨리 신발장 안으로 넣으시고. 그럼 우산꽂이 같은 경우는 네. 현관 밖에 나눠도 상관이 없나요? 안 보이게 좀 놔두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럼 창고행위군요. 네, 창고 행위죠, 사실. 저는 현관 바뀐대요. 다 말씀하셨나요, 또? 다른 네, 거? 오늘 그래도 현관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도 좋은 알찬 내용이 되셨기를 바래요. 네, 또 부수적인 거는 중간중간 저희 풍수 얘기하면서 또 말씀해드리고 많이 애청해주세요. 풍수 관련된 거랑 관상을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번 업로드를 할까 하는데, 네.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관상에 대해서 시리즈로 연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하려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